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 더위나 습도, 열대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서 이후에도 계속되는 더위네요.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의 성패를 가를 쟁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미 직접 투자를 크게 늘리고 나아가 쌀과 소고기 시장까지 더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는데 한국이 대출 보증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과 권력 그리고 기업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건에 법원이 다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송희영 전 주필은 홍보대행사 대표와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들로부터 유럽 초호화 여행과 현금, 상품권 등 1억 원 가까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해 이 유럽 여행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인이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받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송희영 전 주필은 여행은 팸투어 방식이었고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 언론계 전체의 신뢰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송희영이 어디 소속이라고요? 조선일보 소속이었습니다. 김건희와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2022년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가 열린 바로 그날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정보를 컴퓨터에서 집중 열람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후에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는 실제로 병산리로 바뀌었는데요. 특검은 최은순 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미리 공유받았거나 토지 이익을 겨냥해 종점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검은 김건희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병산리 전원단지 개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202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고속도로 계획이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손해만 봤다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김건희 일가가 고속도로 사업을 사익과 연결했는지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또 하나 민감한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가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지역 간부들을 불러 조직적인 당원 모집 과정을 추궁하고 있는데 일부 간부는 교단이 교인 입당을 위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위해서 자금을 내려보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책임당원 10,000명 확보 목표가 내려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신도 3만 명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기현 후보 당선을 도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이를 종교와 정치 분리를 위반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지만 통일교는 불법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이 핵심 증거인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당의 반발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진실을 드러낼지 정치권과 종교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2명의 인명이 희생됐지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열차 접근 경보 앱 단말기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시설 유지 인력 4명 중 1명만 이 단말기를 갖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4,800명 가운데 단말기를 보급받은 인력은 약 1,350명, 주로 관리자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선로를 직접 점검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경보 앱을 지급받지 못하면 열차 접근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40% 이상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코레일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재 피해자는 111명에서 14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70명 가까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도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투자지요.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 아침 신문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리뷰 함께 하시죠. 이 대통령은 오늘 공식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들을 만납니다. 만찬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을 진행한 뒤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 혐의만 6가지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제 김 씨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소환 조사는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구속된 김 씨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한 건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식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며 특검에 나오지 않고 조사를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와 1시간가량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춘천시 신북의 한 양계장. 개사 위로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1도라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땀샘이 없어 체온 조절이 힘든 닭들은 계산의 온도가 30도만 넘어가도 호흡이 어려워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닭의 생활 최저 온도는 24도에서 25도 사이.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닭이 버티지 못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